안녕하세요,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원래 전문가인 카브이가 있지만 오늘은 제 영상입니다. 저를 끝까지 봐주시고 모비티의 카브이 영상 보시면 이쪽을 보시고,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기아 자동차? 아니에요, 기아의 K8을 2대 가지고 왔습니다. 왜 2대 갖고 왔을까요? 그 2대는 이유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 K8이 이번에 조금 나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. 바로 다이아몬드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이 전면 보시면 그릴이 아닌 것 같이 차체랑 일원화돼서 굉장히 호랑이 코를 굉장히 크게 넣었어요. 근데 이게 어색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어디 썼냐면, 여기도 다이아몬드,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은색의 이 몰딩 부분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갔고요,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어요. 근데 이 쐐기 모양의 이 은색 포인트들이 흰색에선 너무 두드러져서 과해요.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레이 색깔 같은 경우는 이 은색 포인트들이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균형미가 있어 보이는데, 이 호불호가 그래서 흰색 차에는 조금 불호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은색은 그래도 좀 무난하다. 그러니까 짙은 색깔의 세단을 대부분 타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세단은 사실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쪽에 어두운 색깔 K8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하얀색은 조금 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옆모습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고 포인트 잡고 싶은 건 사실 이 루프 라인이에요. 굉장히 날카롭게 깎여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도 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. 다이아몬드 포인트, 이거 시작은 카니발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기아의 완전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이쪽이 꺾여지는 부분이 좀 특이한데, 이쪽이 이따 뒷부분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리어 램프가 이어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루프 이쪽으로 사이드 라인은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. 이렇게 이어지는데, 이 단차가 왜, 여기 그래도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또 똑같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. 근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이게 이 선루프를 딱 다 열었을 때거든요. 두 차종 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돼 있어요. 근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.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. 그러니까 이게 밀착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떠 있어서 이게 좀 풍절이나 이런 거에 바람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네, 이제 K8의 리어를 볼 텐데, K8의 리어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G80 뒷모습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거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세단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,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내리막이 이렇게 가파르면서도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형상 자체가 약간 스포티해 보이면서 굉장히 이뻐요. 그리고 옆에 있는 리어 램프가 이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여태까지 나왔던 차들에 비해서 자연스러워요. 그러니까 이런 이음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,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팠어요.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.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판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. 바로 이 레터링이에요. 이 8이라는 숫자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외계어처럼 이 레터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레터링 자체가 앞으로 K 시리즈가 이런 형태로 레터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레터링 자체에도 되게 포인트를 많이 넣었어요. 리어에서 하나 더 특이한 점은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 쓴 차가 없는 것 같아요.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했죠. 여기 리어 나오는 배기구에도 다이아몬드를 넣었어요. 이 정도로 K8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세단들을 꼭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렁크예요. 뭐냐, 골프백.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게 깊어요. 이렇게 깊어도 되나 할 정도로 손이 안 닿아요. 이 끝에 이게 제가 겨우 들어가야 겨우 닿을 정도로 너무 깊어요.
이렇게 큰 트렁크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세단 중에서 힘들더라고요, 이게 닫기가. 뭐 트렁크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뭐 짐을 이렇게 어지럽게 놔도 공간이 남아요. 제가 들어가서 갇히면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더라고요. 이제는 기아의 K8의 굉장히 멋있는 실내를 보여드릴 거예요. 다이아몬드 천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퀼팅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 들어갔어요. 시트의 사이드를 보셔도 그렇고 여기 윗면도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여기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간 몰딩 부분도 다이아몬드 형태가 다 들어갔고 여기 스피커도 다이아몬드예요. 도대체 이 다이아몬드에 아주 그냥 꽂혔나봐요. 여기도 다이아몬드예요. 아유, 다이아몬드 천국입니다. 어쨌든 실내는 굉장히 드라이버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.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많이 보였는데 일단 커브형으로 좀 감싸주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이 시트나 이런 착자감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저는 기아에서 이번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가운데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요새 기아 같은 경우는 다이얼 형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그 형태를 쓰면서도 약간은 이렇게 오르막을 두었어요. 그래서 이 오르막을 두었기 때문에 손이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. 굉장히 이 부분이 깔끔해졌어요. 여기 보시면 송풍구 모양이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모양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걸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뀌어요. 사실 이 부분은 아우디에서 썼던 약간 햅틱 반응처럼 느껴지는 그런 버튼류하고 좀 다르게 약간 요새 쓰는 저희 그 가전에서 쓰는 전자제품들 보면 이런 버튼들이 있거든요. 그거랑 좀 비슷한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만져보시면 뭐 이런 반응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터치의 반응이 빠르고 폰트나 이런 크기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 무선 충전이나 뭐 전반적인 공간감이나 뭐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버튼류는 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사실 제가 기아차가 많아요. 근데 이번에 좀 제가 불편했던 건 사실 이거예요. 버튼의 이 형태가 위치가 바뀌었어요. 이쪽에 원래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이 사운드나 뭐 이런 걸 조작부가 이쪽으로 와버렸어요. 그러니까 계속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이게 기아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버렸다. 이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기존의 뭐 기아의 어떤 디자인들보다도 실내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뭐 이 라인 자체도 그렇고, 근데 이게 운전자 위주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정도로 굉장히 아늑하게 포근하게 감싼 느낌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 기능적으로 보시면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던 에르고 시트가 들어가요. 실제적으로 여기 보여드릴게요. 셋업 부분에 들어가셔서 차량에 보시면 시트, 그러면 여기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.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. 물론 이게 운전자 중심의 설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리어나 뭐 옆에 계시는 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장시간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기능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인체공학적인 시트 움직임을 활용해 피로저감, 주행 감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. 그리고 기아에서 똑같이 현대와 동일하게 조수석을 위한 것도 마련을 해놨어요.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트가 바뀌는 그 뒷좌석을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를 칭찬하고 싶어요. 이런 만져보시는 이 질감들,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질감들, 닿는 부분의 모든 질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. K8은 다이아몬드 지옥입니다. 리어에 보시면 여기 시트 마감 처리도 또 다이아몬드를 해놨어요. 자, 그리고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, 바로 이 헤드레스트입니다.
헤드레스트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, 이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. 옷을 걸 데가 없는데 여기 딱 걸면 돼요. 좀 옷이 긴 편인데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. 근데 이 과거에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달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허가가 났나 봐요. 뭐 안전을 다 통과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엔 또 리어 모니터를 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윗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뒷자리는 뭐 현대기아에서 이미 소나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레그룸은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디자인을 너무 신경 썼다는 거.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근데 헤드룸이 거의 없습니다.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이걸 좀 리클라이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시트의 각도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생각외로 시트가 너무 여기 헤드룸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자체 컨셉이 운전자 위주라는 컨셉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운전자 위주로 설계한 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좀 구색을 갖춘 게 냉풍과 온풍, 그러니까 냉온 시트가 다 돼요, 리어가. 이런 차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런 컵홀더 부분도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어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K8이 이 버튼의 폰트들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게 타겟 고객층이 누구다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수동이에요. 그래서 이게 급이 낮은 그레이드도 아닌데 이거는 좀 자동으로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리어는 자동입니다. 차를 2대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실내 때문이에요. 실내 컬러가 달라요. 아까 보셨던 색깔은 브라운 색깔이고, 이 차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입니다. 블랙 컬러가 조금 더,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차분하고 조금 안정감이 느껴져요. 앞부분도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, 블랙 컬러가 자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톤이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좀 더 고급진 색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브라운 색깔도 밝고 좋지만요. 그리고 그랜저에서도 그때 광고로 굉장히 핫했던 기능인데요, 바로 이 기능, 옆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, 바로 이 기능이 K8에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. 전 조수석에 이 기능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. 이렇게 K8을 시승해 봤는데요. 아무튼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.